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펀스탁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첫 번째 주제로는 전력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16일 날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 외에서는 또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점 시그널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였을지 또는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계속 갖고 있어도 될지 궁금합니다. 먼저 처음으로 펀스탁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뭐 이게 사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워낙 지금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왔다가 다시 좀 세게 올라왔는데 이게 여기서 지금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를 좀 봤을 때 한미반도체가 계속 고점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여기가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다, 고점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력기기 쪽은 이제 뭐 변압기부터 시작해서 전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LS 그룹주들인데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론 전력기기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변압 배전반과 관련돼서 저는 특화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전력기기 쪽은 앞으로 데이터 센터의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는 이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반도체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사실 부담이 되겠지만 그래도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라는 의지 자체는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혜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조정 받은 것이 단기 조정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계속적으로 조금 차익 매물이 조금 더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가 뭐 이제 매수 기회다 아니면 고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사실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밸류 자체를 지금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네.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라는 것 때문에 땡겨 와가지고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밸류 자체가 측정이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게 고점이다 여기가 뭐 매수 기회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애매하다. 그렇기 때문에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자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원체 전력기기 쪽으로 좀 좋게 봐주셨던 기억이 있고요. 어제 급등을 다시 한번 돌림이라고 좀 봐야 될지 아니다, 이제는 진짜 고점 시그널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주가의 위치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오히려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했던 종목이 단기적 좀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매수세가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이 강력한 매수 타점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더 상승 여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약간 불안한 관점에서는 분할 매수에 대응은 가능하시지 않을까라고 일단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전력기기 쪽은 결국에는 AI 시장에 대한 이제 성장에 따른 소비 이런 량이 증가를 하고 또 미국의 전력망 교체 시기가 도래를 했고 여러 가지 지금 북미 시장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잘 받쳐주는 호재성 이슈가 많은 섹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단발적으로 저는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력량에 대한 측정 부분은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네.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폭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지금 AI가 우리 일상 속에서도 많이 스며들고 있는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투자 그리고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 파장이 저는 더 커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계속 좀 봐야 되는 섹터고 이게 그냥 허황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가의 수준이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수를 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 관점 그리고 단기적으로 일단은 분할 매수로 들어가셨다가 수익 챙기고 나서
또 길게 봤을 때는 더 눌림목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의견이 동일하십니다. 피크아웃인지 저평가인지는 가봐야 안다. 이걸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전선 쪽으로는 어떤 시각이신지 그리고 이 안에서 탑픽은 또 어떤 쪽을 보세요? 네, 일단은 전선주도 같이 좀 묶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전력 설비 처음에는 약간 변압기 종목들 위주로의 상승 탄력이 이제 나오다가 결국에는 이제 확장이 되면서 전선 관련주들도 탄력이 같이 나왔는데 지금 저는 역시 전선과 이제 변압기 쪽 같이 전력으로 해서 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는 좀 탑픽으로 저는 재룡전기라는 네. 종목을 좀 제일 좀 유망하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럼 네. 현 시점 역시나 눌렸을 때 들어가자. 네, 일단은 지금 최근에 눌림이 살짝 나오긴 했어요. 물론 아직까지도 그동안 올라왔던 거에 비하면은 뭐 눌렸다라고 말하기에도 너무나 적은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21선을 기점으로 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시장이 크게 정말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부각이 되거나 이러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상승 탄력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배전 변압기 매출이 100% 나오는 국내 유일한 상장사입니다. 예전에는 약간 국내 쪽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해외 시장으로 또 뻗어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좀 인상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경쟁으로 좀 대구주가 되는 국가가 바로 멕시코 국가인데 멕시코는 이제 전기 강판을 중국 쪽에서 조달을 받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엔 포스코에서 조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포스코가 이번에 캐파 증설하는 이슈도 있어서 좀 이제 가격적으로 좀 매력적으로 좀 원재료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고 지금 이제 쇼티지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자 우위 현상에서 가격에 대한 부분들 조금 또 판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키를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 관련주들은 좀 계속 보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주도 지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소비량에 대한 증가 그리고 뭐 미국 쪽의 이런 수요 쪽을 봤을 때는 지금도 수주 많이 받고 있지만 앞으로의 이런 기대되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멕시코라는 국가에 대한 이런 리스크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우호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룡전기라는 기업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짧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기기 안에서 본부장님, 신규 접근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 관심 가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는 탑픽주 뭐로 뽑으십니까? 네, 저는 LS 일렉트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굳이 뭐 딱 말씀드리자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일본의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존이 인천 쪽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변압기, 뭐 전력기기, 전선 이런 쪽도 보시면 좋겠지만 저는 LS 일렉트릭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배전반입니다. 배전반이 핵심 사업이고 데이터 센터가 완성되기 위해서 물론 변압기라던가 전력을 가져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서 배분을 해주는 수전반이라던가 이러한 배전반 관련 역할을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배전반에 대한 부분을 좀 후속으로 좀 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의 탑 기업 중에 하나인 LS 일렉트릭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ASML의 실적, 한국 시장에 어제도 타격을 막판에 받았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장에 단기적인 타격이 있을지 아니면은 ASML 관련 수혜주 외에 어디를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주 본부장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ASML이 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미선물 시장이 움직이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2600선이 무너지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AI 반도체랑 연관이 있는 이 극자에선 노광 장비 관련해서 이 ASML은 정말 엄청난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의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좀 나오면서 좀 이렇게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그 파운드리 쪽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신규에 대한 그런 추가적인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관련 기업들이 좀 빠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쪽을 봐야 되냐? 그러면은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거든요. 예. 그럼 앞으로 좀 신규의 장비 수주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EUV 관련된 장비 기업들을 좀 피해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요즘에 좀 핫한
강한 유리기판 쪽을 좀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유리기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가 지금 측정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 대략적으로는 이 정도 매출이 나올 것이다가 나와 있지만 유리기판의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지 그럼 이게 얼마나 더 만들어지고 장비가 얼마나 공급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자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만약에 파운드리 관련 기업들이 좀 빠진다고 한다면 유리기판이라던가 이런 지금 성장성이 기대되는 그런 소부장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는 유리기판 괜찮다 말씀 전해주셨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런지 궁금합니다. 일단의 간밤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오늘 시장에 분명히 좀 영향이 있을 듯한데 이때 또 기회라고 보시면 유리기판 괜찮을까요? 저는 일단은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흐름을 좀 따라가긴 해야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유리기판 쪽 네. 종목들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대장격으로 이제 분류가 됐던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지금 필옵틱스도 그렇고 YC캠, 뭐 HB 테크놀로지 전반적으로 자리를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이 처음에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나 이런 부분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시장은 항상 새로운 거를 원하고 지금 AI 반도체 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상승이 이어갔을 때 HBM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그 후발주로 이제 뭐 많은 종목들이 나오긴 했지만 좀 이제 오래 그 재료성이 오래되다 보니까 새로운 이슈가 나왔을 때 시장은 더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 네. 특히 기판 같은 경우에 예상보다도 꽤 긴 시간 동안의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최근 약간의 조정이 나왔지만 결코 이 조정으로 죽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시 한번 추세를 좀 돌려주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특히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저께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좀 강세가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 시점 반도체 내에서 탑픽을 꼽으신다면 유리기판에서 있을까요? 저는 일단 DIT를 좀 DIT 요? 뽑아봤는데요. SK 하이닉스 쪽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일단은 이제 어쨌든 하이닉스가 이제 보조금에 대한 이슈가 또 있기도 하고 지금 DIT가 또 리포트가 나왔는데 굉장히 좋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물론 어저께 좀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와서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종목은 좀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레이저 어닐링 장비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제 이 어닐링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본격화가 될 수 있을 전망이고 이게 올해가 아니라 이제 올해를 기대하는 것보다 내년, 그 후년, 이제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체크를 해서 봐야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HBM3E 양산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도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독점적으로 좀 치고 올라가는 게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 라인으로도 봐야 되는 종목들이 있지만 오늘은 좀 SK 하이닉스 관련된 DIT라는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 오른 거 아니에요? 어제 상한가 갔는데. 네, 맞아요. 어제 상한가 가긴 했는데 물론 지금 제가 당장 따라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 종목을 계속 눈여겨보시다 보면 분명히 눌림이 나올 거고 네. 오히려 어저께 좀 부담스럽게 상승 탄력이 나오긴 했지만 그동안에 계속 저항으로 작용됐었던 25,000원을 또 강하게 뚫어내줬기 때문에 힘이 더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또 특히 힘 있는 종목을 봐야 되는데 어제 거래량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온 부분을 봤을 때는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달리는 말 계속 올라타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번에 본부장님의 픽도 궁금합니다. 유리기판 쪽 좋게 보시고 계시지만 유리기판 쪽을 픽을 하실지 아니면 또 다른 HBM 쪽을 눈여겨보실지 오늘은 탑픽 중 어느 쪽으로 꼽으실까요? 네, 저는 아직 소문이 덜 난 유리기판 주인데 숨은 보석 같은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게 이제 증착 장비, OLED 증착 장비인데 보통 이제 유리기판이랑 OLED 쪽이랑 연결고리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OLED랑 LED 장비 같은 경우가 그런 미세 공정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OLED 장비 쪽에서 온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사실 이 반도체 장비랑 이제 LED 장비랑 같이 하고 있는 국내 뭐 몇 안 되는 기업,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몇 안 되는 기업이고요.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의 ALD 증착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주가가 올라온 거는 HBM과 연결되면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유리기판까지 저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지금 유리기판 장비와 관련돼서 공개가 될 예정이다라고 좀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 지금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한 다음에 사실 계속 좀 추가 상승은 나오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뭐 유리기판 주들 많이 달렸지만 지금 아직 좀 못 움직였던, 그리고 후속 유리기판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유리기판 장비가 가시화가 된다고 한다면 여기는 사실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을 대표적으로 받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도 SK하이닉스가 지금 선두주자임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HBM과 더불어서 유리기판까지도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 못 올랐던 주가 한번 탄력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주목받지 않았던 숨은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유리기판 그리고 HBM이라는 투자 모멘텀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뽑아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펀스탁의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